네, 반갑습니다.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. 자, 대한전선 여전히 직전 고점을 돌파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아주 잘 버텨주고 있는 거죠. 거기에 지금 전력주들 아주 무섭게 돌아가면서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데, 제가 이 대한전선은 이 3개월 전부터, 그러니까 이 2만 원 라인에서부터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던 건 바로 4만 전선이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4만 전선이 현재 와 있는 위치에서도 지금도 아직도 팔면은 안 된다고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. 저는 이 대한전선이 아직도 한 발이 남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.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오늘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현재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이렇게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.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,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일단 이 대한전선 오늘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가 나와줬는데, 보시면 이 엔비디아에서 데이터 센터 에너지 효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국 전력 기업과 이제 접촉을 했다라는 이슈가 나왔죠. 자, 일단 엔비디아가 이번에 정말 좀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겁니다. 뭐죠? 바로 이 전기고속도로입니다. 전기고속도로. 자, 지금까지 이 데이터 센터는 낮은 전압을 사용해 왔습니다. 근데 이 엔비디아가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이제 800V짜리 고전압 직류 시스템으로 가자고 제안을 한 거죠. 쉽게 말해서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좁은 고속도로가 있는 거예요. 이 차들이 나가려면 상당히 오래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은 이제 이 8차선 도로로 바꿔가지고 이 고속도로를 뚫어서 전기를 한 번에 쏴주겠다는 거죠. 자, 왜 하필 이 800V를 이야기를 하는가? 자,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AI 컴퓨터는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. 낮은 전압으로 그 많은 전기를 보내려면은 이 전선이 엄청나게 굵어야 되고, 그리고 비싼 구리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. 근데 이 800V로 전압을 높이게 되면은 전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전선에 대한 두께도 대폭 줄일 수 있고 구리에 대한 사용량도 아낄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전력 손실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의 입장에서는 지금 돈을 엄청나게 아끼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 높은 전압을 안전하게 버티면서 이 전기를 전달하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이 초고압 케이블과 전력 설비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이 가진 곳이 어디입니까? 바로 이 대한민국이죠. 그래서 이 엔비디아가 지금 이 설계를 한국 업체들에게 요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이 부품 공급처를 찾는 걸 넘어서 이 AI 인프라에 대한 설계 파트너가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것과도 같은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주 전력주들 난리가 난 건데, 얼마 전에 이 엔비디아가 이 광통신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, 그러니까 기업들을 인수를 하면서 이 엔비디아 입김 때문에 엄청나게 그 광통신 관련주들이 폭등을 해줬는데, 지금 전력 쪽에서도 상당히 유사한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. 자, 여러분, 그런 겁니다. 제가 이 대한전선을 지금까지 보유를 하자고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했었던 거는 결국 이 기술적 분석상에서도 이 포물선의 끝자락 파동인 이 과열 파동을 만들어줘야 되는데, 지금 정말 이 올려쳐야 될 그 위치에서 정말 적재적소로 이 호재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. 4만 전선이 왔다고 해서 이게 8자리가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. 지금 주봉을 보시더라도 이제 뭐 44,000원이면은 2021년도에 만든 이 윗골이, 제가 이 소화를 한다고 했던 이 윗골이 현재도 다 소화를 한 위치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이 포물선을 완성시켜 주려면 한 파동이 더 진행이 돼 줘야 된다는 거죠. 네, 여러분들에게 세력주라고 했던 이 가움전선 역시도 보시면 어떻게 됐죠? 정말 제가 이 대한전선과 함께 입이 닳도록 강조를 했던 종목인데 결국은 미친 듯이 현재 폭등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시세예요, 여러분들. 그러니까 이 시세를 보기 위해서 이 모든 흔들기를 우리가 버텨왔던 겁니다. 이게 전부 다 매집이다라는 겁니다. 대한전선이라고 다르냐? 절대 아닙니다. 대한전선 역시도 보시면은 상승이 진행이 되고 이게 W 형태에 대한 어떤 조정이에요, 여러분들. 이 다음 파동이 지금 또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.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건 결국 큰 마지막 포물선에 나오는 그 과열, 이걸 우리가 시세라고 부르는데 이 시세를 먹기 위해서라는 거죠. 이 1년을 보유를 하고 온 것보다 현재 이 며칠의 급등이 더 빠르고 강한 건데,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흔들기를 버티지 못하고 정말 이 진짜 시세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. 대한전선도 현재 그 과열로 가는 그 국면에 있는데 여전히 매도에 대한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눌림이 나온다고 하면 매수를 노려봐야 된다는 그런 위치인 거죠. 전력주들 추가 과열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.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는 좀 더 명확한 흐름이 나오는데, 자 보이시죠?
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집을 하자고 했었던 거는 뭐 이런 때였죠. 이런 때. 그리고 제가 이 마지막 전환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매수를 이야기를 했는지, 그러니까 지금 과정에서도 제가 계속 왜 눌리더라도 이 밴드에 오게 되면 이 매수라고 표현을 하는지 말씀드렸지만 전부 이게 매집이라는 거죠. 다운전선 역시도 보시다시피 이 노란 밴드를 끝까지 타고 올라오고 나서 이 엄청난 흔들기를 만들고 나서 이러한 급등을 만들었다는 거. LX 일렉트릭 역시 이 노란 밴드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주면서 최근에 어떻습니까? 상승에 대한 각도가 커지는 거 보이시죠? 밴드를 지지로 여전히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. 이 이야기를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해왔지만 분명 이 중동발 악재에서 털리신 분들도 계실 거고, 또 이 상한가를 각오하니까 홀라당 매도를 해버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. 꼭 잘 보유하고 계신다면 제가 말한 이 초과열 그 시나리오가 왔을 때 그때 같이 매도를 하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. 자,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제가 이번에도 이 맥점 라인에 터치를 했을 때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드린 것처럼 지금 이 밴드를 터치할 때는 매수도 제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받으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보이시죠? 010-6518-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.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도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, 왜 맥점 코치는 계속 이 밴드에 터치하면 이 매수를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내용만 좀 참고를 해도 여러분들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. 원래 이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이 상위 랭커들 매매 내역은 보통 이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. 그런데 그걸 지금 저는 이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. 도움을 받으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은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. 뭐 트럼프 방중 결정이 이제 5월 14일 확정이 된 거예요. 자, 그래서 미중 회담 이전에는 종전을 예고를 했다.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시장 변동성 극심하긴 했지만 뭐 5월 14일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 이 종전이라는 시기에 가까워지면서 이 시장도 바닥을 다질 겁니다. 그래서 항상 이 현재 같은 변동성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투매가 났던 지점, 그런 데가 다 이 저점이 되기는 할 거예요. 자,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종전에 대한 예고도 있지만, 자, 트럼프가 방중 시에 이제 이슈가 되면 뭘까요? 대북주죠, 대북주.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,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여러분,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.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. 자,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, 자, 제가 이 코스닥,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.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. 자,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. 자,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.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. 그죠?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, 자,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로봇주. 자,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.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,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을 해줬죠. 딱 요때입니다, 요때. 자,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 기술과 이 한미 반도체,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러면서 이 한미 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,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 때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.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. 공통점이 뭡니까?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.
이번에도 마찬가지죠. 이번 조종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의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. 자,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. 대북주.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.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.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.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.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.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. 자,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.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. 자,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.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.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.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.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,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.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?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.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, 전략. 즉,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.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.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.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.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, 트럼프에게는.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. 그런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.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. 뭐죠? 이 로켓맨과의 대화.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.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.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? 이 기업 밸류업이죠.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. 자,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,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?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.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.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.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?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.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. 자, 생각을 해보세요.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,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. 자,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,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,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.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.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?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.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.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
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.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. 자,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,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.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원대에서부터 이 12만원까지 일찍 상승을 해줬죠.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,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.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,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.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%가 상승을 해줬고, 페노션 역시 30%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.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. 아니,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.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. 자,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.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,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,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